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 두 번째 내용, 열역학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 에너지가 기체에 공급이 되었을 때 일부 에너지는 일을 하는 데 쓰이고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였습니다. 이때 이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물리량이었죠. 그리고 보통 기체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압력과 부피를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어떤 기체의 부피가 V1이고 기체 압력이 P1이라면 이 기체의 상태는 이렇게 빨간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만 V2로 팽창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파란 점으로 표시해 줄 수 있고요. 압력이 일정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점에서 파란 점까지 직선을 긋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서 상태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때 이 그래프의 아랫 면적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거나 혹은 기체가 외부에서 일을 받았을 때 그 일의 양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기체의 압력이나 부피가 변화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연력학 제1법칙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PV 그래프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곡선이고요. 이 곡선은 온도가 같은 상태들을 전부 연결한 선입니다. 즉,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떠한 상태든 전부 다 온도가 같은 상태라는 거죠. 자, 이때 온도를 T1이라고 두고요. 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온도도 변화합니다. 이 경우에는 T2의 온도가 T1보다 더 크다라는 거. 자, 지금부터 압력과 부피가 변화하는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경우 모두 이 그래프에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등압 과정입니다. 같은 등의 압력이죠. 압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상태가 기체의 처음 상태라고 하면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한 채 부피만 계속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겠죠. 처음에 부피가 V1이고 나중에 부피가 V2라고 하면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피 변화는 델타 V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압력은 P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곧 P 델타 V, 즉 1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등압 과정에서 열역학 제1법칙을 적용해보죠. 외부로부터 가해진 열 에너지는 일부는 일을 하는데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입니다. 이때는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W가 P 델타 V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나타나진다는 거죠. 자, 세 가지 연력학 과정 중 첫 번째, 등압 과정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연력학 과정은 바로 등적, 같은 등의 부피.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게 변화하는 겁니다. 처음 상태를 부피가 V, 압력이 P1인 상태라 두면 어떤 실린더에 피스톤이 있는데 이 피스톤을 못으로 고정시켜 놓고, 즉 이 안에 기체의 부피를 변할 수 없게 한 다음에 열을 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든 기체 분자들의 운동은 더 활발해질 것이고 이 녀석들은 벽에 더 강하게 충돌하게 되겠죠. 즉 압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시켜 봅시다. 가해진 열 에너지는 일부는 일에,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인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경우를 보면은 부피 자체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체가 이 피스톤에 힘은 가하고 있지만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기체가 해준 일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이 일항이 날아가고 이렇게 변화가 되죠. 이 식의 의미는 외부에서 가해진 열 에너지는 전부 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에 사용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등적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가해진 열 에너지는 전부 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즉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의 역과정도 가능합니다. 이 불을 한번 치워볼까요? 그러면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압력 또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반대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이때는 온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열 에너지 또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의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었고 열 에너지가 빠져나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만약 플러스라면 외부에서 열 에너지가 들어왔고 내부 에너지가 올라갔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된다는 거. 부호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 기억을 잘 해둡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단열 과정입니다. 이 단은 뭔가를 차단했다는 거고요. 열을 차단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기체의 처음 상태가 이 상태였다면 압력과 부피, 온도 세 개 다 변화는 이런 형태로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해보면 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Q가 제로가 되고요. 식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이 부호의 의미를 잘 봅시다. W의 부호가 플러스라면
외부로 일을 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럼 이때 델타 U는 마이너스가 되어줘야겠죠. 즉 외부로 일을 하게 되면은 기체의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혹은 반대로 마이너스의 1, 즉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 델타 U는 플러스가 되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단열 과정의 한 예가 되고요. 이때 김이 발생하는 원인은 뚜껑을 따게 되면 갑작스럽게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즉 외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외부로 한 일의 양만큼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즉 온도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져서 물방울로 바뀌어서 우리 눈에 김의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자전거 통에 공기를 넣을 때는 공기통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열 압축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 오늘 등압, 등적, 단열 이 세 가지 연력학 과정에서 어떻게 제1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